지금 요 고추가 보면 우리 이 씨를 어디에 측정할 거냐 이거 이 점적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이거는 안에 이어야 되는데 우리 바깥에 내놨죠 노출을 노출을 시켜놨는데 그럼 이게 물이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발에 발표해서 구멍 뚫린 거잖아요. 이게 발에 불피해서 구멍 뚫어졌는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비료 주면 안 돼요. 네네. 구멍 뚫어주지 마라. 한국말 농부에서 그러거든요. 목적은 장애가 일어난다. 비료 가다로서 여기 구멍 안 뚫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 측정을 어디 할 거냐? 물을 이렇게 주고 있으면 여기에서 뿌리에서 여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뿌리가 여기라면 여기에서 한 20cm 이상 떨어져 가지고 가쪽에 쪽에 여기서 이제 우리 측정해 보자는 거죠. 조금 이따 더 자, 해야 돼요. 지금 요게 한 5cm 들어갔거든요. 이 씨가 5cm. 자, 5cm에 들어가는 부위가 1.57 나오거든요. 그럼 수분 18%밖에 안 나요. 그럼 이제 더 내려가 보죠. 이제 요거 약 10cm 정도 들어갔습니다. 10cm. 57, 예. 17. 지금 수분이 15.5%밖에 안 돼요. 이 씨는 1.53. 그럼 이 씨는 별 변화가 없죠. 그러면 여기 15cm 정도 내려갔거든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수분은 15cm. 이제 15cm 되는 수분이 18.7%, 이 씨가 1.25. 그럼 뿌리가 이게 저 수분이 부족하니까 뿌리가 밑에 분포해가지고 비료를 아래쪽에 많이 먹고 있다. 자, 이제 바닥이 더 안 내려간다. 트랙터 바닥까지. 최고 바닥이. 이거는 깊이 안 들어갑니다. 한 20cm도 안 들어가요. 자, 바닥이 들어갔을 때 수분이 보세요. 이제 땅이 맞히니까 수분이 22.3%에 이 씨가 1.2. 그럼 이 밭의 뿌리는 바닥으로 많이 가 있다. 온도가 높아서 그래요. 지금 이제 이게 첫 고추도 안 땄습니까 이게? 그럼 많이 달렸는데 이게 보면 종방향 길이가 짧아요. 그 원인은 요 잎의 크기가 적다. 가뭄으로 인해서. 황금알 농부 치고는 얘는 좀 작은 거예요. 그렇지요. 황금알 농부에서 이것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데 올해 가뭄으로 해서 좀 적다. 그리고 여기에 가서 꼬부러진 거 있잖아요. 온도 열상일 수도 있어요 이게. 고온 열상. 이 고추가 꼬부러진 거 있잖아요. 이게 꼬부러진 거. 고온 열상. 이게 지금 위에 가면 고온 열상의 원인은 질소 부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소 부족에서 고온 열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고추들이 다른 데 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 현상은? 이것도 고온 열상입니다. 요건 햇빛이 튄 거고. 요렇게 된 것들이 비료 부족에서 우리가 칼슘 결핍하는 거 있죠. 그건 가늘어요. 이건 굵잖아요. 끝이 약간 굵죠. 근데 우리도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니 끝이 약간 굵은 거는 이걸 따가지고 한번 볼게. 이걸 따서 끝을 보면 이게 굵거든요. 이게 굵잖아요. 그죠? 이 고추가 굵다는 거죠. 굵은 거는 칼슘 결핍이 아니고 이건 햇볕에 띈 거다. 고온 열상. 그죠? 이 생장점에 꼬글꼬글한 거 열상도 있을 수 있고 질병도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차 먼저 응애라든지. 그냥 이래 되면 그냥 이래 꼬고 하면 이제 바이러스 온다 이런 소리를. 바이러스가 아니고 지금 요즘 차 먼저 응애가 많아요. 이 응애 쪽이다. 응애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이제 계속 더 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이 씨가 났다 비료가. 그래서 생장점에 이제 가을을 이제 곧 서늘해지잖아요. 그럼 생장점을 활용해서 더 고추를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요 점적으로서 100평당 3kg 정도 비료를 열 수 있고 많게는 5kg도 쓸 수 있습니다. 요소. 그 비료를 여서 먹이 되는데 여름에는 질소가 다량으로 필요하다. 왜 그러냐? 더울 때는 잎의 함수량을 늘리려면 질소량이 많아야 돼요. 그럼 연면시비. 연면시비는 잎 두께의 가리양을 비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잎 두께가 두꺼우냐면 그리 두껍진 않아요. 그러면 두껍지 않다. 그러면 연면시비에 골드 그린이나 칼라 둘 중에 하나를 1.5리터에 설탕 1.5kg 정도. 염화가리 1kg 아니 한 500g 정도 요소를 갖다 한 1kg 이어야 되겠다. 염화가리 500g. 500g. 왜 그렇게 설계했냐면 요 자체가 질소량이 부족해서 잎이 생장점 잎이 못 자라고 둥그러지고 있다는 거죠. 요 잎들이 못 자라고 둥그러지고 잎이 길쭉하고 생장 때문에 이렇게
차름차름 자라고 있으면 질소량이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질소량이 부족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생장점에 자라는 속도가 조금 더디죠. 그럼 잎두께 얇고 그럼 질소 부족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기로 그냥 흙골에 네. 흙골에 여기 준다면 우리가 흙골에 비료 준다면 100평당 여기에 준다면 100평당 20kg 한 포씩 줄 수 있어요. 우리 예, 10kg 적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고추가 보면 색이 완벽하게 덜 진하다는 거죠. 예. 그 말은 지금 질소량이 부족하다. 하엽이 말라 들어가는 건 질소량이 부족하다. 네. 하엽이 마른다. 그러면 지금 예, 하엽이 한 말에 예. 연명 시기를 칼라 1.5리 그린이나 칼라 둘 중에 아직까지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 예. 1.5리터에 설탕 비가 올 때는 3kg, 비가 오지 않을 때는 1.5kg. 1.5kg. 지금 현재 이 상태 잎이 둥그러진 이 상태라면 요 생장기 잎이 둥글죠. 예. 그럼 고추도 빠지죠. 예. 그러면 요소 1.5kg, 가리 500g. 같이 막 예, 혼용해 그렇죠. 그래서 비린하고 살파라. 막. 예, 그래서 일주일 간격이나 열흘 간격으로 줘라. 가리 전용 아닌 예를 들어서 인삼가리가 같이 함유된 거네. 칼라에 들어있는데 뭘 또 다른 걸 엮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료를 따로 못 사고 여마가리 써라. 여마가리. 가리는 연마가리 가리는 여마가리는 타도 괜찮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추가 많이 열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생각보다도 조금 부족합니다. 예, 근데 이게 한번 익었는데 올게 아니요 위에 여기에서 가뭄이나 그것 때문에 고추 길이가 짧아요. 위에가 위에가 어느 정도는 끝은 굵거든요. 그럼 이 밭에서는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고추가 약간 굵어요. 그럼 물을 못 주고 좀 생육이 두뇌가 질소도 약간 부족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칼슘 결핍이 전혀 없다는 거죠. 칼슘 결핍이라는 거는 기비량을 적게 줘서 일어났다. 속효성 비료를 줬다. 완효성 비료를 주면 완효성 비료를 주면 꾸준하게 비료가 나오겠죠. 근데 속효성 비료 조금 줬다가 홀딱 다 먹고 없은 거죠. 예? 내가 비료를 고추는 전부 다 속효성을 쓴다고요. 우리가 일반 아니요, 그게 우리 교육이 잘못됐고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단 한 번을 많이 쓰면 꾸준히 오래 그렇죠. 그렇죠. 단 한 번에 18%예요. 단 한 번보다 더 많은 거. 22%나 질소량이 더 많은 거. 그렇죠. 롱스타밖에 없네. 예, 우리 가격 대비 좀 간 거. 그게 롱스타.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가격도 싸고 동부 한노예. 몇 프로죠? 30%까지 나와. 30%까지. 예. 여름에는 30% 더 나아요. 공기에 대비하는 작물은 질소가 많아야 돼. 가리가 줄여야 돼. 질소는 잎의 두께도 탐수량도 늘려주고 더위도 식혀주고 고온에서 저온을 만들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모님 집이 된 원인이 이 고추가 달라는 거는 퇴비를- 달렸어요. 퇴비를 많이 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퇴비를 많이 넣지 않았는가요? 사과밭이었는데요. 사과밭에 이거 새로 올해 하면서 퇴비는 많이 안 썼어요? 네. 많이 안 썼어요. 우리가 퇴비를 많이 주면 인산 가리가 많지 질소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 예, 퇴비 속에서는 우리가 질소가 아닙니다. 예. 소금하고 소금을 많이 주면은 염분이 많다. 그렇죠. 그게 가리. 소금. 그래서 우리가 그 고추 육물을 할 때도 소금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일어난 일이 여기 타버렸잖아요. 고온 열상이 입었는데 이거는 가리라고 봐야 돼. 질소량 부족해서 가리에서 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온 열상. 생장점에. 이건 하우스에 일어날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생장점에 고온 열상. 그럼 이 밭에 퇴비가 들어가서 퇴비가 많이 있고 그럼 이게 보세요. 퇴비가 많다 할 때는 이게 청태가 끼잖아요. 시퍼렇게. 그럼 이 밭에는 기본적으로 토양 조성할 때 올해 고추 심을 때 퇴비를 많이 줬다. 그죠? 이 밭에는 퇴비를 많이 줬다. 이제 증명이 되죠. 그럼 이게 사과밭이었다면 이미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밭은 지금 조성할 때 축분을 많이 줘서 조성했다. 이해되죠? 그럼 축분에서 인상가리가 많이 왔다는 거죠. 지금 이따 요소 주면 돼. 괜찮아요. 또 요소를 주시겠다. 줘야 돼 지금. 비가 아니 볶고려 주면은 녹여야지. 예. 물을 줘가지고 녹여야 돼. 그래서 이제 비 오기 전날 줘. 물어봤잖아. 비 오기 전날 주고 아니면 이 호수에다가 관수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점적으로 관수로. 수술 하려고 하면 이제 저걸 또 해야 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예, 그래 저 사이마스켓 포도 같은 거는 그런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우리 그 노지 하는 거는 있는데 입안만 중통을 못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올해 이제 처음 이게 이제 이 밭을 전체 조성을 새로 한 거 그렇게죠. 예, 그래서 이래 됐는데 이 밭에 우리가 문제점이 작년도라면 이게 많은 차이가 안 나요. 열상이 적게 입어요. 비가 중간중간 왔잖아요. 올해는 비 양이 너무 적으니까 이게 고온 열상이 계속 유지돼요. 고추가 이런 게 약간 누리끼리 하잖아요. 누리끼리 하다 소리는 고온 열상을 계속 입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라면 여기에 그 이제 줘야 될 필요가 요소를 줘야 돼. 인상가리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요소를 줘가지고 끝고추를 더 열리자. 올해는 끝고추도 괜찮다. 그러면은 꽃꽃을 21마리 끝고추 익히는 방법은 설이 오기 40일에서 45일 전에 골드 칼라 2리터에 그때부터 골드 칼라만 계속 해야 돼. 설탕 3kg에 염화가리 5kg에서 10kg까지 올려야 돼. 그 온도가 더 낮으면 염화가리 25 너무 억제가 안 돼버립니다. 이제 바로 익혀야지. 그 아니 여기 작은 것까지 한 번에 다 익혀야 돼. 요거 끝고추니까. 양을 높여라. 그렇죠. 그럼 가리 양을 올려버리면 생식으로 전환이 돼버려. 그러니까 억제가 돼버리니까 아니요, 영양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그렇죠. 비로 있는 걸 몽창 그 생식으로 전환시켜요. 목에 빨갛게 익힌다. 그렇죠. 그 끝고추가 썰이 오기 전에 여기 있는 거 한마디 되는 것도 다 익힌다. 작년에 가리 염화 가리는 몇 킬로? 20kg. 아니요 5kg 5kg에서 10kg. 5kg에서 10kg였는데 20kg 연다고 장이가 없다. 온도가 낮을 때는 질통 한 마리에도 가리를 1kg여도 괜찮다는 거죠. 염화가리를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에 식물이 잎이 먹고 흡수 이동량에 비례한다. 그럼 고추를 늦게까지 딴다. 10월 여기는 10월 말. 아니요, 그게 저 끝고추까지 다 익혀야죠. 우리는 40일 전 예. 계산해서.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고추를 자세히 보면 이게 이걸 만져 보시면 우리가 이 고추를 우리가 칼슘 결핍 있지 않습니까? 만져봐라. 만져보면 끝까지 땡땡하다. 그죠? 이거는 비분이 있다는 소리고 초물이 열고 난 다음에 중물 정도 달릴 때 칼슘 결핍이 일어나죠. 그 뭐냐면 속효성 비료를 줘서 밑에 있는 고추가 먹으니까 위에 끼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 굶어서 얘가 영양을 못 받아서 쪼삐다게 가늘게 열어 있어요. 거기다 영양 못 받으면 이게 멀컹멀컹해요. 그럼 비가 왔다가 비가 오면 영양 이동 많이 하겠죠. 그러다가 날씨가 그 햇빛이 나면 시들어 버려요. 시드름 현상이죠. 비료 부족에 의한 시드름 현상이 우리는 칼슘 결핍이라고 그러죠. 그럼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럼 이 고추를 칼슘 결핍이라는 고추를 갈아서 영양 분석하면 칼슘 결핍이 맞다는 거죠. 근데 치료법은 비료를 더 줘야 되니. 그럼 심을 때 완연성 비료를 줘야 심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면 퇴비가 보약이 아니다는 거죠. 왜? 소금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더위를 많이 타고 있다. 우리는 보통 쉽게 말해서 그런 많이 넣고 어에라도 완전 비넣고. 예. 그래가 일단은 비료 양을 일반 우리 치는 속효성 비료를 치고 예. 그렇게 밭을 만져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거죠. 예. 노린재. 그렇죠.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잎을 보면 우리 여기서 보면 아래쪽 여기 떠올 때 요부터 잎이 오그러졌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열상이 일어난 거죠. 그럼 요 아래쪽은 잎이 펴져 있죠. 그러면 이게 고온 열상의 원인이 뭐냐? 이래 되겠죠. 축분에 의한 가리의 농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축분에. 가뭄에 의한 결과죠. 비가 왔다면 이거 원인을 못 찾아요. 비가 왔다면 이 원인을 못 찾습니다. 가뭄에 의해서 가리는 더위를 더 많이 타고 질소는 시원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뭘 했냐면은 예. 이게 이제 우리는 점적을 쓰다가 점적이 해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예. 비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게 수분량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측정기 가지고 계신 걸. 예, 예. 측정기 갖고 있기 전에. 예. 그래서 뭘 했냐면 우리는 전부 다 이 파이프를 꼽아서 쿨러를 했어요, 쿨러. 아, 예, 예. 하늘에서 쿨러를 비워듣기. 쿨러를 해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쉽게 말해 이 전체 밭을 다 한번 온도를 다 낮춰버리고 다 물을 줘버리는 거죠. 예. 그래 해놨는데도 이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 질소 부족 가리 가다 현상이 주 먹는 에너지가 바뀌었다는 거죠. 축분에 의한 가리 가다가 됐는데 우리가 쓰는 비료들이 보면
방금 우리 사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질소가 30%짜리 썼느냐 20%짜리 썼느냐 17% 썼느냐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 17 17 있잖아요. 네. 그럼 21-17 17 있죠. 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우리 비료를 쓰면 21-가 30% 가스가 나가면 아모니가스 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용성 질소는 14.7%예요. 그럼 인산가리가 늘어났죠. 그리고 우리 NK를 줬다면 또 18-18인데 질소 함량이 또 줄어들어요. 그럼 12.6%밖에 안 돼요. 18-NK는 질소 함량이 12.6%의 가용성 질소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비료를 쓰면은 예. 우리 일반 이제 뭐 비료를 하면은 이제 남해학이나 뭐 공농이나 이래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다음 한농 걸 쓰는데 그게 이제 생강밭에는 아까 그렇지 완효성을 씁니다. 30% 질소 30%짜리. 예. 그래서 이제 생강은 지금 뭐 좋습니다. 싹이 하면 뭐 7, 8개 많은 건 10개까지 터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고추밭에는 사실 이게 이제 그거를 그 일반 우리가 이제 복합비료를 쓰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이제 이 질산태 질소 그게 이제 흡수가 빨리 되라고 예. 그 질산태 질소를 돼 있는 비료가 이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파암 한농에서 나오는 걸로. 성장엔. 예. 성장엔을 쓰면 14%짜리 18%짜리 13에서 18% 뭐. 18%짜리 쓰면 14%밖에 안 돼요. 21-10 복합비료보다 0.7% 부족해요. 그게 30%가 그 질산태고 그 외에 70%는 그 암모니아태 질소예요. 이제 이해되죠? 예, 예. 회사에 전화하니까 30%예요. 그러면 30%란 수치는 우리가 18에 30은 6이라는 숫자가 질산태고 10이라는 숫자는 암모니아태 질소예요. 그럼 그 두 개를 계산하면 14%밖에 가용성 질소가 안 돼요. 그러면 21-17, 17보다 0.7이 부족한 질소를 가진 비료라는 거죠. 가용성 비료. 21-보다 못한 거죠. 예, 수치상으로. 그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밀한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가 축분을 고추에는 많이 주겠죠. 그 결론적으로 결과가 더우니까 어떻게 돼? 잎이 쪼그러지는 가리 과다 생장점에 고온 열상장이 일어나죠. 예,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 C값이 높아서 고추의 끝마름 네. 우리 소위 칼슘 결핍을 그러죠. 네. 이 칼슘이랑 결핍이라는 걸 이거는 탄저를 예, 그렇죠? 햇빛이 딘 거예요. 흰 거래요. 햇빛이 딘 거예요. 햇빛이 딘 거예요. 뜨거워서. 이 가쪽에 생겼죠. 햇빛이 뜨거워서 딘 겁니다. 이것도 가리 가다에서 햇빛이 딘 거예요. 질소가 많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예. 선생님 그냥 한 개인데 요거는 어떻게 생겼는 거예요? 아, 이것도 열상이에요. 열상. 열상, 고온 근데 열상. 이게 이제 예. 고추밭에는 이제 질소를 이제 제 생각에는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은 이 재료관도 길어지고 컵가가 황금알롱부에서 뭐라던 거요? 그러니까요. 비료 부족이 되면 잎 두께가 얇아지고 잎 두께가 얇으면 키를 키운다. 이 자연 세계에 그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 고추는 DNA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고추는 DNA를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우리 사람들이 재배된 인간들이 재배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가 많다. 비료가 작아서 잎 두께가 얇으니까 남들보다도 햇볕을 많이 보기 위해서 절간을 길게 했다. 그죠? 절간이 긴 거는 비료 부족. 그 다음에 오는 건 뭐냐? 고추 끝마름 칼슘 결핍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 현상이 키가 크면 비료를 줘야 돼요. 빨리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잎 두께를 두둑해서 키를 줄여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위치는 얼마냐? 계절의 이시값. 더울 때 이시값이 1.8이 맥시만이다.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계절의 이시값을 제가 개발해서 발표했잖아요. 황금알농법에서. 그럼 우리 황금알농법 회원들이 이렇게 오늘같이 디테일한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우리 우리 사모님 농장에 오지 않으면 몰라요. 퇴비를 많이 줘서 이렇게 일어난 걸 누가 해석을 하냐고요. 퇴비를 많이 줘가지고 인상가리 가다로서 열상이 일어났다. 곤장에. 그죠? 사실 생각도 못 한 것. 그러면 지금 밭에 오기 전까지는 저도 이걸 모릅니다. 이 잎이 말랐잖아요. 네.
큰 잎에 이렇게 말랐다는 거, 잎이 햇빛 탔다는 거 요거 네. 걸릴 때 여기에 왜 일어났을까요? 이 자리에 대비가 많아고. 이것도 열상일 수 있죠. 요놈 그죠? 고이파리 열상. 예, 그 열상일 수 있어요. 병이 아니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먹어 나가죠. 더 말라 들어가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그건 병이 아니라면 비로에서 뒤에 갖고 질소가 있으면 더 말라 들어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해석해 받아치 해석해야 된다. 그래 이만해. 키가요 예. 많이 컸네요. 많이 커서 큰일 났어. 비료를 적게 줘서 그래. 내년에는 밑비료를 단 한 번 비로 예. 21다시 그래 줬지. 예, 그래 뒀으면 이제 일어났으면 내년에는 완효성을 세포 정도로 이으면 되겠네. 100평당. 그럼 예. 비가 안 커. 그러면 엄청난 비료야. 아니요, 그게 적게 녹아 놓으니까 맞다는 거죠. 속효성이 아니기 때문에 키가 늦게서 컸다는 거거든요. 심어가 얼마 전에는 키가 안 컸거든요. 그 다음에 키가 컸거든요. 그러면 그 비료 다 먹고 비료가 없어졌다. 용탈이 됐거나 없어졌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완효성은 이 씨값이 녹아 나오는 게 한 달에 녹아 나오는 게 0.2에서 0. 많게는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세포를 이어도 1.5를 안 넘고 2점대를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완효성을 써야 되냐 속효성을 써야 되냐 또 다르거든요. 그럼 내가 정밀하게 관리를 잘하면 속효성을 쓰면 비료값이 작아야겠죠. 근데 그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비료의 선택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네 농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집에 축분을 많이 쓴다면 앞으로는 질소 함량이 30%짜리 써야 돼요. 네. 완효성. 그렇죠. 요소 쳐야 돼. 예. 그 요소를 자주 주는 게 제일 잘한다. 네. 그 토양이 오래만 농사를 짓고 나도 여기는 인산과 가리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예. 요소만 그래서 많이 써라. 예, 그렇죠. 지금 올해 처음 하면서 네. 바로 여기 청태가 끼비잖아요. 예. 그럼 청태라는 거는 인산이 넘쳐난다. 그렇죠. 이런 농사를 현장에서 우리가 잘하면 국가에서 외국에서 수입 농산물 적게 와요. 그럼 국가 산업이 살아나겠죠. 우리가 돈을 벌어가 외국에 공짜로 줘버리잖아요. 비료 1kg 수입하면 고추가 얼마나 늘어나는데 그게 더 나은 거지. 우리가 국가 산업을 안정화시키고 돕자는 거죠. 인산이 이게 지금 많으면은 이게 정태를 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곡식에는 큰 지장 없는 겁니다. 인산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표양이 없잖아요. 별로 표가 없어요. 인산들은. 그런데 이게 인산이 녹아서 흘러가 잘 가잖아요. 흘러서 가면 인산이 흘러서 가면 어디 가십니까? 수질 녹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모르고 녹조를 만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 인산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복합비를 줬다는 거죠. 그럼 요소만 자주 주면 되는데. 그럼- NK를 주다 그래 무조건 또. 예. NK는 인산이 낮아요. NK는 인산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가리도 많아서 NK도 못 줘요. 요소만 줘. 그렇죠. 요소면 이제 이게 이게 지금 더위를 타고 있다는 소리는 잎 두께가 얇고 이씨가 높고 그 말은 가리가 많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신 분들이 우리 황금알농법을 하면서 농업의 이 새로운 그 방법이 바뀐 현장 이론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고추의 현장 이론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죠. 예.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교육도 많이 다녀봤지만 뭐 황금알농법 접하니까 좀 마음 편하죠. 일단은 뭐 시작했으니까 예, 이 보고 이제 곧바로 제가 했는데 예, 좋은 거는 빨리 받아들이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렇죠. 앞-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도 궁금한 게 많고 네. 예, 제가 그래서 질문이 자꾸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고추가 누리끼리 한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 열었으면 이게 청색을 많이 떼야 돼. 이 고추가 상부에 있는 게 누리끼리 하고 이거 열상입니다. 이것들 열상. 이거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 고추를 왜 이상하게 왜 이게 안 되는지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칼슘이 부족할까 싶어서 칼슘 플러스도 올려보고 예. 예를 들어 보통 우리가 쓰면 17% 뭐 23%짜리 예. 정도 쓰는데 이게 30%짜리도 써보고 예, 했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안 풀린 주 원인이 여름에 고온기기 때문에 질소량이 늘어야 되는데 우리가 퇴비를 줘서 그 퇴비 속에서 인산과 가리분이 해를 줬다는 거죠. 과다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비 마요코 예, 이제 고추가 달림을 해서 거기에 비료를 보충을 시켜주는데 NK로 가죠. 그렇죠. 그거 비료를 해주고
이게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칼슘 결핍이니까 예. 어디 들고 가도 칼슘 결핍이고 그죠? 예. 뭐 가면은 석회 결핍이다, 뭐 결핍이다 하지. 그래서 그러면 또 칼슘 약 주고. 그렇죠. 칼슘 약을 칠판이면 고추가 어릴 때 열었을 때 상부 거를 밭에 오면 한 번씩 만져보면 돼요. 예, 쪼물딱 네. 고추가 이래 쪼물딱 만져보면 돼요. 쪼물딱 딴 만졌을 때 위에 것들이 멀컹하다. 네. 멀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잎 두께가 얇다 소리거든. 잎 두께가 얇다 소리는 키가 큰다 소리고, 키가 큰다 소리는 웃자람에 시드름 현상이란다. 시들어버리면 그 고추가 길쭉한 것들이 살이 빠진 것들이 말라버리죠. 네. 시드름 현상이에요. 그러면 잎 두께가 얇은 원인은 질소 부족이고, 그럼 전체의 비료값이 낮았다는 거죠. 가용성. 그래서 어제 제가 보니까 낮은 데는 이 시가 0.79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0.7, 0.79면 0.8 정도 이 시값이 그래 낮다는. 그리고 상부의 잎이 좀 도톰해야 된다. 근데 이 밭에 우리 현상을 보면 노리끼리 하다, 잎이 쪼글쪼글하다, 둥그러진다, 질소 부족이다. 네. 아니, 그 고추 열매도 좀 누리끼리 하죠. 네. 이 자체를 보면 누리끼리 하고, 하잖아. 우가 전부 있는 그리고 열상이 일어나. 열상이 이건 열에 뒤인 열상이고. 거죠. 열상이 돼. 예. 그래서 고추가 끝이 이렇게 힘이 없는 거죠. 이파리가 더위를 많이 타요. 네. 그 질소 함량이 수분 함량을 못 가져서 그래요. 질소가 있으면 수분 함량이 잎에 늘어납니다. 물을 줘도 잎에 수분이 안 늘어나고 이게 질소가 있어야 수분 함량이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론은 요소가 부족하다. 그렇죠. 예. 하여튼 오늘 이 그 현장에 보신 대로 다음에 그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잘 짓게.